등비수열의 일반항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쓰면 될까? A Rn 마이너스 첫째랑 A로 시작을 해가지고 공비 간격의 개수만큼 R 곱해주면 그럼 이제 만들어지는 게 등비수열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건데 궁금한 건 이거야. 그럼 이 등비수열이라는 놈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예측하는 건데 자, 첫 번째 기준을 잡을 때에는 첫째 항이 일단 중요해. 그래서 첫째 항이 만약에 0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근데 첫째 항이 0이 되잖아. 그럼 공비가 어떤 값이든 간에 계속 뭐가 돼? 0 곱하면 0, 0, 0, 0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첫째 항이 0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얘는 수렴하게 되는데 어떻게 수렴하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된다. 그럼 두 번째 상황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어? 0이 아닐 때. 첫째 항이 0이 아니면 계속 0 될 일은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0이 아닐 때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A라는 값이 0이 아니다라고 고정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이제 공비가 되겠지. 공비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R은 마이너스 1일 때 R은 1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 자, R이 1일 때부터 먼저 할게. R이 1일 때. 그러면은 첫째 항이 뭐 예를 들어 3 같은 거로 우리 부정식을 생각해보자. 3으로 시작했는데 공비가 1이야. 그럼 계속 노는 거야. 3이 계속 3인 거지. 계속 3인 거지. 계속 첫째 항인 거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된다고? A 첫째 항이 돼버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면 첫째 항 A였는데 그 다음 뭐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진동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L3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리고 좀 더 해놓으면 진, 동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는 요 사이를 볼 거거든. 요 사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 있잖아. 예를 들어 공비가 2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첫째 항 A라고 쳤을 때 2분의 1을 곱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반절돼버리지, 반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랬던 그 그래프인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치면 자, 첫 번째 과정은 이런 상황으로 볼게. 그러면은 첫 번째 R은 2분의 1일 때에는 그 값이 점점 어떻게 돼? 반절 되는 거지. 그럼 어디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0으로 수렴하게 되지. 괜찮지? 근데 R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치면은 처음 시작이 여기야. 근데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반절로 줄어들어야 되지. 그 다음 다시 또 올라가는데 반절로 줄어들어야 되지. 반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X축과의 이 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절로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도 진동하면서 어떻게 돼? 0으로 수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등비수열은 어떻게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0으로 갈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를 보면 되는 거잖아. 둘이 똑같거든? 둘이 똑같은데 뭐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공비가 2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그래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시작이 이렇게 되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R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 간격이 어떻게 돼야 돼? 간격이? 두 배 커져야 되는데 여기 찍히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어디 찍혀? 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진동하지만 폭이 점점 어떻게 되는? 커지는 놈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 발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거지. 쌤이 방금 R이 몇 배 했어? 그게 진동에 해당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때는 발산이야. 진동해, 진동하지 않아? 진동해. 근데 폭이 점점 어떻게 돼? 커지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요럴 때는 그냥 쫙 뻗어나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지. 등비수열의 극한을 왜 배우는 거냐면 뒤에 지수함수의 극한 때문에 배우는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지수 함수의 미지수가 어디야? 네. 지수가 미지수잖아. 그럼 요 지수에 있는 그 값이 점점 커지면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 예측하는 게 지수 함수에 극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등비수에 극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지. 그럼 첫 번째는 이 얘기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A가 0이면 수렴하지 무조건. 두 번째,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때 공비가 중요하지. 공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일 때 되지. 네.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돼. 안 되지. 그 사이에서 가능하지. 헷갈리지 않겠지? 왜냐면 지금 상황을 딱 봤으니까 요때 됐지, 요 사이 됐지, 이때 안 됐지, 이때 안 됐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꼴로 그냥 이런 꼴, 이런 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항이 뭐라는 거야? 첫째 항이 R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 공비는 똑같이 따라가는 거지. 그럼 얘랑 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문제 자체에서 바로 관찰을 하기를 일단 R이 0일 때, 그러니까 첫째 항이 0일 때랑 R이 0이 아닐 때로 관찰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공비가 0이 되고, 그러니까 첫째 항이 0이 되면 무조건 어떻게 돼? 0 다. 그 수렴이지. 네. 첫째 항이 0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돼? 공비만 중요하지? 네. 공비가 1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사이인데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 두 조건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조건을 합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그냥 얘가 되는 거지. 왜냐면 R이 0이 아닐 때 이렇다고 했지. 그럼 사실 여기서 R에서 0이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맞아요. 빠져야 되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근데 요거랑 요거 합치면 어떻게 돼? 0 포함.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등비수열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첫째 항을 고려할 필요가 딱히 없는 상황이다라고만 인지해 주면 되는 거야. 최종적인 형태로서는 아까 나왔을 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등비수열이 북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수투 맨 처음 개념 수업 때 배우는 건데 이게 극한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지? 근데 이걸 우리가 보여주려고 할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분모분자를 n세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1이 되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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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 거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상황이 똑같은 게 뭐냐면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그지? 제일 센 무한대를 찾았지. 똑같이 얘도 어떻게 하는 거야? 7의 n이라는 등비수를 어떻게 돼? 계속 커져. 무한이지. 얘도 커져. 무한이지. 얘도 무한이야. 그럼 제일 센 애를 찾아야 돼. 누가 제일 세? 3 아, 7의 n. 얘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왜냐면 이거는 마치
얘가 x인데 얘가 3x인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7의 n제곱이라는 그 자체가 일단 제일 센 거잖아. 그럼 이것도 역시 결국 원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분모분자를 뭘로 나눠주면 돼? 7을 이렇게 되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괜찮아? 자, 복습하는 거야 이거. 공비가 1보다 어때? 커요. 크니까 뭐하네. 이게 된 거지. 네.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어디가? 0. 0으로 수렴하는 거지. 해서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놈에 대한 극한을 얘기할 때 얘 극한 따지는 원리랑 똑같다는 거고, 따라서 제일 센 게 누군가가 중요해서 그 계수비로서 3분의 1이 정답이 나온다 라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 됐습니다. 일단 속단원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89번? 16페이지에 89번 볼까? 자, 3n-50과 3n 플러스 70 사이에 있는 게 AN이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리미트 n 무한대로 했을 때 n제곱 플러스 2분의 n 이걸 구하셔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 주어진 부등식상에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다 곱해줄까? n 곱해주고 그리고 분모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 n제곱 플러스 1 해주고 여기도 n제곱 플러스 1 해주고 여기도 n제곱 플러스 1 해주고 이 상태에서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면 되는 건데 무한대 무한꼴이니까 최고차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3이니까 너도 그 사이에 3으로 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샌드위치 정리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지? 괜찮지?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케이 좋아. 9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 93번 문제. 이게 진입한적 문제라는 건데 이 문제가 내신에 나오지는 않아. 안 나온 지 한참 됐고 잘 안 내.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기억도 먼저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3a 더하기 bn 이거 그 값이 나온다. 그랬더니 얘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것도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단서를 알고 있지. 요거에 대한 단서를 알고 있지. 누굴 몰라? bn 그럼 Bn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그럼 Bn은 어떻게 정리되는 거야? Bn은 3a Cn에서 3a 3AN을 뺀 걸로 또 정의가 되는 거지. 그럼 요놈의 극한값을 보자고 했는데 AN과 CN이 모두 수렴하는 상태니까 CN은 0으로 AN은 그럼 마이너스 3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극한값을 보는 힘이죠. 미음 거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 bn이 0 간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제가? 맞다. 어떤 두 수를 곱한 놈이 0으로 간대. 그러면 둘 중 하나 뭐였어야 된다는 거야? 8 수렴 0 0으로 수렴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1번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이거 대우 명제가 어떻게 되지? 얘가 0이 아니고 엔드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고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를 첫 번째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발산으로 생각이 되지. An, Bn이 어떻게 된다? 둘 다? 둘 다 발산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지. 둘 다 발산하면 곱한 것도 뭐가 된다? 발산한다 정도로 이해해도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발산하는 뜻은 아니야. 왜냐면은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2나 3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얘도 2나 3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과감하게 그냥 얘를 뭘로 해석한다고? 발산하는 경우. 얘는 어떤 경우? 발산하는 경우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둘이 곱했더니 0이 되는 경우를 만들어내면 되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 네. 오만. 이렇게 적으면 보이려나? 발산 곱해서 발산을 곱해서 수렴을 만들 수 있냐고 아까 물어봤잖아, 선생님. 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 그렇지, 가능하다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놨잖아. 발산인데도 곱해서 우연찮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수렴하게 뭔가 만들 수 있어. 근데 수렴하는 걸 뭘로 만들면 되는 거야? 하필 0으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런 진입 판단을 할 때 어쨌든 간에 발레만 잘 따지면 된다 했잖아. 그 발레를 할 때 항상 누굴 떠올리라고 했어? 진부.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둘 다 0으로 수렴하지 않는 놈을 만들어. 그 다음에 둘은 곱했는데 어디로 가버려? 0으로 가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명. A는 1, 0, 1, 0으로 만들고 B는 0일. 그렇지 않고 그렇게 바로 이렇게 떠올 수 있는 둘이 곱했는데 0으로 수렴하지. 근데 둘 다 0으로 되지를 않는 경우를 발견해 버리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 a는 0,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 a는 9에 b는 1. 그 상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an 빼기 b는 0이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거는 기억번이랑 사실은 똑같이 접근을 해줘도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잖아. 이거에 대한 단서. 그럼 우리가 모르는 단서가 bn이지. 그럼 bn은 뭐라 하는데? an이랑 cn을 곱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럼 여기 어떻게 된 거라고? an이랑 cn을 곱한 거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요놈의 극한값이 어디로 갔네? 0으로 간다 했고 얘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걸 빼면은 0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괜찮지? 뭐 그거는 이제 기억번이랑 단순히 똑같다 해주면 되고 94번의 기억번만 살짝 봐봐. 94번의 기억번 어때? 오! 틀렸지? 왜? 같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니까. 그렇지. 같을 수도 있다니까. 디귿번은 어때? 틀려요. 왜 틀리지? 발산. 발산이랑 발산을 더하고 빼서 수렴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건 발산이 예측되지. 그렇게만 생각해도 이거는 아닐 수 있지 충분히.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좋고 인디글리파는 그대로 넘어가서 가도 될 것 같은데 101번? 101번 한번 볼까? 101번. 101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다.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n의 n이에요.
3의 n 플러스 1 더하기 2의 n의 2n 이게 6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n이라는 거는 애초에 극한값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태지. 상황 파악해보면 무한분의 무한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다시 등비수열의 분비가 1보다 어때? 커요. 크니까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다 무한 상태지? 네. 그럼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제일 센 무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3의 그렇지 3의 n이라는 게 제일 센 놈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요 놈과 요 놈의 뭐만 비교하는데 개수. 개수비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n이라는 놈이 있지. 그 놈의 극한값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쌤이 그냥 알파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마이너스 알파 분의 뭐가 되는 거야? 3이. 그렇지 3이지.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 값이 6입니다. 얘라는 거이니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104번 한번 볼까? 104번. 104번 보면 첫 번째 항이 x-4에다가 x-2-x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 항이 x-4에다가 2-x의 제곱이라 되어 있지. 몇을 곱한 거야? 2를. 2-x를 한 번 곱해준 게 다음 항이 됐지. 근데 그 다음 항을 보면 또 여기에다가 2-x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이 수열 자체가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그치? 근데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 마지막에 수렴하도록이라고 했지. 자 그럼 항상 첫 번째 뭐부터 봐야 된다? 1 공부. 첫째. 오케이? 첫째 항이 0인 일단 먼저 따져야 되는 거지. 이게 첫째 항이지. 그럼 x-4랑 2-x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x의 값이 2 아니면 x의 값이 4라고 하면 무조건 일단 수렴 상황이 된다 이 말이지. 두 번째. 첫째 항이 뭐가 아닌 경우? 0이 아니라고 하면 공비만 중요하잖아. 근데 공비가 뭐야? 2-x가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요거는 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해주자. 그럼 여기가 1이지. 여기는 x-2지. 이거 부동하면 바뀌어야 된다? 마이너스 곱하는 거. 이렇게 된 거지. 양변에 2 더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 범이랑 합쳐지면 되는 건데 여기서 는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x가 2가 아닌 경우 x가 4가 아닌 경우라고 일단 생각을 한 거지. x가 2가 아닌 경우 4가 아닌 경우에 이런 경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2는 빠져있지 사실은. 이거 이해돼? 여기 2가 빠져있지. 근데 어차피 얘랑 얘를 다 같이 해서 얘기를 범위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x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1. 뭐야 이게 왜 또 붙어있어? 1서부터 3까지에다가 2가 4인 경우까지. 아. 2인 경우가 들어가야 되지. 네. 2인 경우가 들어가야 돼. 2인 경우가 들어가야 돼. 자 다시. 사실 여기에는 2가 있는 건 없는 거야? 없는 거. 없다고 지금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2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예범이랑 예범을 어떻게 해야 돼? 합쳐줘야 되니까 2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고 나눈 거 4하나까지. 그래서 완성시키는 정수 x라고 했으니까 1, 2랑 4지. 그거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가 수렴 조건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108번? 108번 한번 봅시다. 108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입니다. 그 상태에서 r의 n제곱 플러스 1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 조건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이 범위가 저 어딘지 알지? 아까 쌤이 마이너스 1 얘기했을 때 이거 사이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등비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돼? 수렴이에요. 0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네. 그럼 그때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이 등비수열이 어떻게 돼? 발산. 무한 마이너스 1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결국 얘랑 얘가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요 놈과 요 놈의 개수비만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때는 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108번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1번 문제 한번 볼까? 111번 문제. 제가 지금 미적분 바이블 개념서를 보는 중이라고 했던 거지 아까. 미적분도 있는데 아직 그 한 번 훑어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미적분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쌤 수업을 듣고 나중에 정리하는 용도로 쓰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원 얘기합니다. 수원은 그 개념서 보면서 정리하고 미적분은 쌤 수업을 먼저 항상 듣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용도로만 해주면 되고 아니면 그냥 쌤 수업만 정리를 해도 돼. 너무 그 개념서를 다 공부할 필요 없거든. 그 다음에 111번 보자. fx가 여기까지 하면 되거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x의 2n 더하기 1 x의 2n 마이너스 1은 더하기 2x 빼기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f-1, f8-3,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x-1 먼저 한번 보면 어쨌든 간에 얘는 여기는 x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근데 생각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줬다는 건 어쨌든 이게 등비수열로 보이잖아. 근데 그 공비를 결정해준 거랑 똑같지. 그럼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그럼 사실 얘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2n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을 항상 생각할 때 공비를 얘기하려면 봐봐. R에 n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공비가 몇이라고 하면 돼? R이라고 하면 돼. 근데 R에 3n이라고 돼 있으면 공비는 R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지수에 이렇게 n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걸 공비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여기 있는 걸 공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 n으로 돼 있어야 돼. n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공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제곱된 거에 n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공비가 1이 된다는 얘기야. 얘도 역시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1이 돼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어쨌든 간에 이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건 여기 x분의 1이 있다는 거잖아. x분의 1이 있고 x에 2x이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누가 공비라고? X. 이게 공비이기 때문에 공비 이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되는 거지. 첫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1이요. 마이너스 1.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1인 거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공비는 1인 거지. 그럼 얘 수렴해 수렴하지 않아? 수렴하지. 공비가 1이면 계속 첫째 항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요 놈은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1로. 자 정보를 기입해볼게. 첫째 항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이고 공비는 몇이라고? 1. 그럼 어떻게 수렴할까? 마이너스 1. 그렇지. 이게 그래서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한 번 한 번씩 이해하다 보면 빨라지는 거라서, 아까 전에 R에 대한 수렴 조건을 쌤이 정리해 준 거지, 외우라는 게 아니었어. 알겠지?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라는 거고,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요놈은? 1. 그치? 평생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서 f-1이라는 값이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수렴하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아닌 거죠. 그치? 이거는 무한분의 무한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항상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f의 8분의 3 이렇게 된 건데 자 이거 선생님 계속 쓰기 좀 그러니까 자 요거부터 먼저 얘기해볼까? 요 놈의 첫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이? 3분의 8. 여기다 1 넣어보면 되지. 1 넣으면 x니까 8분의 3이지. 그럼 요놈 같은 경우에 첫째 항은 8분의 3이 나오지. 그 다음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64분의 9가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첫째 항은 0이 아니지. 근데 x분의 1 아니에요.
범수. 여기다가 x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으면 x가 나와. 그러니까 x 그 자체가 첫째항이지. 네. 아니면 직접 여기다 대입해봐도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다시 정리하면 첫째항이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 상태에서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껴있지.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수렴해. 0으로 수렴하면 되는 거지. 0으로 수렴한다. 일단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치? 0으로 수렴하는 거고. 그럼 여기다 x가 그대로 넣어주면 되지. 네. 그럼 여기 0 플러스 4분의 3 빼기 1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비가 몇이 되는 거야? 64분의 9가 되는 거고. 첫째 항이 상관이 없지 사실. 공비가 64분의 9가 되기 시작하면 첫째 항은 상관이 없어.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니까. 1 이렇게 된 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F가 4. 그럼 여기 이제 4가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 적어보면은 4의 2n-1 더하기 8 빼기 1. 그 다음에 4의 2n 플러스 1.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 이제 상황과학 자체가 다르게 되는 게 공비가 16이고 여기도 공비가 16이기 때문에 첫째랑 무관하게 양의 무한대로 가보면서 무한분의 무한분이거든. 최고차 개수를 봐줘야 돼. 제일 센 놈의 개수를 봐줘야 되거든. 요 놈의 개수가 뭐야? 근데 저거 앞에 n의 2를 계산해서 빼내야 돼요. 이거 선생님 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얘는 4의 2n에다가 4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지. 네. 그럼 얘가 몇이야?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4의 2n인데 분비수열답게 적으려면 16의 n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얘도 16의 n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뭐라고 봐야 돼? 4분의 1이라고 보는 거야. 여긴 4분의 1이고 여기 1이지. 그래서 4분의 1이 F4가 되는 거지. 그래서 4의 2n을 최고차항 개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4의 2n을 그 최고차. 최고차인데 그 빼낸 거를 개수. 개수로 보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지.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근본적인 원리가 중요해. 분모 분자를 어차피 뭘로 나눠볼 거야? 4의 2n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1이 되겠지. 여기 4의 2n으로 나누면 4분의 1이 되겠지. 이런 관점인 거야.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분비수열을 도형에서 봐가지고 식을 써가지고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수열의 극한, 우리 함수의 극한 파트도 보면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나서 도형에다가 막 활용해가지고 미지수 세팅 시켜가지고 막 극한각 구하고 했었잖아. 그게 똑같이 요건데 요건 다음 시간에 맛배기로 몇 개 문제 풀고 그 다음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쉬워서 빨리 빼버려가지고 문제가 좀 많아. 근데 또 그만큼 쉬워서 금방 또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의 수업 진행은 아마 이런 식일 것 같아. 목요일, 금요일 날 일단 수업이 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에는 질행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 앞에 30분 정도. 그리고 나서 1시간 반, 뒤에 2시간 진도 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질행답은 내일도 안 받을 거란 뜻이지. 내일 안 받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 아예 좀 30분에서 받아버리고 그 다음 진도 이런 식으로. 일단 숙제 먼저 얘기를 해주면 일단은 라이트쌤 같은 경우는 유형 17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다 풀면 되고 유형 17을 제외한 문제 나머지 다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쌤도 어차피 같이 또 과제를 내줄 거니까 RPM도 유형 16까지는 하면 될 것 같아서 18페이지까지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PM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해. 30분 질문을 받을 때 괜히 여러분들이 상 정도의 문제를 질문해버리면 우리가 개념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풀이 수업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RPM에 있는 상 문제는 안 풀어도 괜찮아. 알겠지? 그 문제들은 제외하고 개념을 훈련하는 용도로 문제를 푼다라고만 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고생했어.